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첫인상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은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기준을 마음속에 세우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첫인상에 대한 컴플렉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피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들어보는 뷰티 상담과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뷰티 고민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 상담을 맡아주실 오정미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의 뷰티 상담을 맡은 오정미입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라면 정말 피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뷰티 문제든 상담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어떤 고민이든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름다워지고 싶은 남녀들의 뷰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의 피부 미용에 관한 토크, 뷰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1년 전에 피부 시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트러블이 생겨서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신 건가요? 네. 제가 한 1년 전쯤에 점을 빼러 갔거든요. 네. 그 병원에 갔다가 IPL을 이제 권유를 하셔서 받게 됐어요. 네.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좀 고민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뭐 피부 트러블 관리도 받았고, 네. 화이트닝도 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가지고요. 네. 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저희가 어떤 처방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전화 주신 분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IPL을 받으시고 처음부터 따갑고 붉어지고 그러셨나요?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처음에는 별로 안 따갑고 뭐 붉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네. 그러시면 IPL을 받으시고 네. 세안을 얼마 만에 하셨나요? 세안은 한 시술 받은 다음날?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시간 정도?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세안제는 지금 현재 어떤 걸로 쓰고 계세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세안제는 그냥 평소에 쓰던 제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뭐 평소에도 트러블은 없었고 뭐 계속 쓰던 제품이니까 별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러시면 현재 네. 사용 중이신 네. 화장품은 어떤 종류의 것을 쓰고 계세요? 제가 쓰는 화장품은 제가 좀 많이 트러블이 나서 그 예민한 피부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예민한 거라고 해서 뭐 제조해서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민감용 이런 것들이 남은 제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네. 선크림은 어떤 종류의 것을 쓰고 계세요? 그냥 뭐 일반적인 선크림을 사는데 네. 그 도수가 좀 높은 게 좋다 그래가지고 네. 50 이상 정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IP를 받고 나셔서 네.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으셨나요? 제가 그 갔던 피부과가 그 에스테틱하고 같이 하는 병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패키지로 하라고 계속 권유를 좀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10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패키지로 끊어서 관리를 받았어요. 예. 이분의 지금 상담 내용을 보니까 네. 그 IPL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의 표피층을 깎아내는 레이저 시술인데요. 네. 우리 피부에는 그 각질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질층이 너무 두꺼워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얇아도 문제가 됩니다. 네. 피부의 제일 바깥쪽에서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는 역할을 이 각질층에서 하게 되는데 네. 그 방어를 하는 그 보호막이 깨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시술 후에 그 다음날 바로 세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깎여진 보호막이 다시 생성이 되고 아. 진정되는 데는 그 얼마 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네. 일단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셨고요. 네. 세안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너무 강한 세안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시술 이전에는 괜찮았다 하시더라도 네. 시술 후 그 얇아진 표피에는 굉장히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강한 제품으로 세안을 자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는데요. 그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성분은 그 자외선 차단제 안에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피부에 오래 남아 있고 그게 깨끗이 지워지지 않으면 트러블을 네. 일으키게 되시는데요. 네. 너무 높은 현재로 SPF 차단 지수 50 정도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굉장히 좀 높은 축에 속하고요. 이렇게 높은 것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쓰는 것보다는 차단 지수가 좀 낮더라도 자주 네.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부에 네. 수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셔야 되는데 네. 피부 관리실에서도 그 강한 테크닉보다는 네네. 부드러운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 보충을 충분히 꼭 해주셔서 보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IPL 시술을 받으면 안 되는 피부 유형이 따로 있나요? 네, 예민하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IPL 시술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민하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게 또 IPL 시술을 하시게 되면 피부가 더 얇아져서 네. 예민해지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시니까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IPL 시술을 자기 피부에 맞게 어떤 시술이든 받는 게 좋겠네요. 네, IPL이 일단 가장 효과가 좋은 피부가 지성 여드름용 피부이시고요. 또 모공이 넓으신 피부가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IPL을 받으셔도 좋고 다만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른 관리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IPL 시술 후에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가요? 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일단 잦은 세안만 좀 피해 주시고요. 네. 주 1회에서 2회 정도 네. 팩을 해 주셔서 얼굴에 영양을 공급을 해 주시면 IPL 이후에 훨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술 후에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선생님. 네, 지금 상담 전화 계속 받고 있고요. 아래 나오는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얼굴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네. 상담을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얼굴에 유분기가 많아서 고민이신 건가요? 네, 제가 얼굴에 좀 기름이 많은 스타일인데요. 네. 얼굴에 너무 기름이 많아서 로션을 안 쓰고 있어요. 아, 네. 여자친구가 계속 로션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로션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들으셨죠? 네. 네, 이분한테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전화 주신 분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소에 얼굴이 당기시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당기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세안을 한 후에 사실 조금 약간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침에 그 세안하고 나도 금방 막 번들거릴 정도로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요. 그러면 세안 후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바르시나요? 네, 특별히 바른 건 없고요. 그냥 아주 그냥 가끔 그냥 건조하다 싶으면 그 스킨 정도는 바르거든요. 그러시면 어린 시절부터 기초 화장품을 전혀 안 쓰셨던 건가요? 네. 남자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바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귀찮아서 있어도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식습관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특별히 기름진 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다 잘 먹는데, 네. 반찬도 골고루 잘 먹어요. 편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세안은 자주 하시나요?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좀 번들거리는 게 싫어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좀 번들거리면은 좀 더러워 보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네.
세안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많을 때는 한 4-5번 정도 되고요. 네. 평소에는 뭐 아침, 저녁, 그리고 뭐 오후에 1번 정도? 네.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좀 더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러면 특별히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뭐 이제 유분기가 많으면 뭐 바르는 건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상담자 본인은 현재 지성 타입의 피부로서 네. 로션을 바르면 터 유분이 많아져서 번들거리실까봐 거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상담자분은 굉장히 면역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분이세요. 네. 우리 인체는 유분과 수분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네. 지성 피부가 아니라 건성 피부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당기는 느낌도 있으시고요.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겉표면이 계속 유분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속에서는 당기지만 네. 겉에는 번들거리는 이유가 우리 면역 체계는 네. 속이 건조하니까 계속 이분이 유분이 부족하구나 해서 끊임없이 피지 분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피지가 계속 분비가 돼서 번들거리니까 네. 나는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여기에 더 영양 성분을 주면 더 유분이 많아지겠지 하셔서 안 바르시다 보니 우리 몸은 다시 또 속에서 부족하니까 또 계속 네. 분비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반대로 이분은 피부 타입에 맞게 네. 적정한 그 화장품을 이용을 하셔갖고 얼굴에 발라주시면 오히려 유분 그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시면서 오히려 더 탱탱하시고 또 정상 피부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주 씻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씻으신 다음에 수분을 위해서 또 관리해 주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네요. 네, 선생님. 근데 지성 피부와 중성 피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일단 유분이 많아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번들거리고요. 모공이 넓고 네. 또 굵은 주름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피부결은 거칠고요. 중성 피부 같은 경우는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서 모공도 좁고요. 네. 그다음 피부결이 굉장히 곱습니다. 네. 이제 지성 피부와 중성 피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세안 후 스킨만 바르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렇죠. 로션도 함께 바르는 것이 이왕이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스킨은 얼굴에 어떤 영양 성분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로션과는 별개로 꼭 그 로션을 발라주셔야 얼굴에 영양 성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로션은 영양 크림 중에서 밀크 타입으로 된 것을 말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양 크림은 고농축된 크림 타입의 화장품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선생님, 근데 남자분들도 수분 크림처럼 유분기가 없는 걸 발라도 보습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수분 크림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시면 네.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도 부족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분과 수분이 적절한 그런 화장품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남자나 여자나 피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피부는 똑같다고 하니까요. 자기 피부 수분 가득가득 채워서 소중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ARS로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갱년기인데요. 네. 트러블이 생겨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부위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가요? 예, 저는 주로 얼굴과 등에 많이 나거든요. 네. 그 갱년기가 오니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네. 트러블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그 갱년기 때문에 얼굴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피부 관리를 좀 받으면 네. 붉은기가 줄어드나요?
네, 선생님, 이분께서 갱년기로 인한 피부 트러블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갱년기를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아주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갱년기가 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실 그 전부터였던 것 같긴 한데 그때부터 증상이 있어서 생리를 안 하면서부터 내가 갱년기구나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갱년기에 또 다른 증상들이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요. 네. 기분이 기복이 좀 심하고 또 네. 체온도 추웠다 더웠다 하고 우울해지는 느낌도 있고 생활이 무기력해요. 네, 힘드시겠어요. 네. 특별히 갱년기를 위해서 드시는 식품이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먹고 있는 게 없고요. 먹어볼까 생각은 했는데 그냥 좀 더 지켜보다가 심해지면 먹으려고 아직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갱년기 그 증상 중에서 가장 네. 힘드신 게 무엇인가요? 사람들 앞에 가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게 가장 힘들고요. 트러블도 올라오니까 사람들 네. 만날 때 자신감도 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예전에는 트러블이 없던 피부셨나요? 가끔 생리하거나 피곤할 때 생기긴 했는데요. 네.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며칠 안에 사라지고 흉터도 안 남았었는데 네. 요즘은 생기고 나면 점이 되거나 기미로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점을 인해서 집에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스크팩 붙이고요. 아니면 딸이 마사지 할 때 가끔 같이 하는 정도? 그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관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러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셨나요? 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푸석해지는 것 같고요. 옛날 처녀 때는 지성처럼 약간 번들거려 크림도 안 발랐는데 네. 요즘에는 영양크림을 안 바르면 쪼여서 꼭 바르는 편이에요. 네. 이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요. 네, 네. 갑자기 찾아오는 그 갱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갱년기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얼굴이 붉었다 풀었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고 또 기분이 굉장히 금방 네.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졌다가 하는 증상들이 정말 갱년기 증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제2의 사춘기라고 네, 네. 할 정도로 감정 네. 컨트롤이 쉽지 않거든요. 네. 갱년기에는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그 분비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그 분비가 많아지면서 네. 남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몰랐던 목소리도 커지시고요. 네. 걸으실 때 팔 다리를 이렇게 휘저으시면서 네. 그리고 어깨도 넓어지시고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얼굴에도 트러블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네. 여성 호르몬을 촉진할 수 있는 그 식품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석류, 네, 네. 석류에 굉장히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 네, 있고요. 많죠. 그리고 네. 콩에 굉장히 많은 그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오, 그런 콩 요리나 두부 요리 같은 것을 네네. 많이 드셔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는 그 식품으로는 칙이 있습니다. 네. 네. 처음 들으셨죠? 네. 몰랐던 사실을. 네. 네. 그러니까 칡을 즙을 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시로 드셔주시면 그 갱년기 증상뿐만 아니라 네, 네. 그 칡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네. 훨씬 더 젊어지시고 피부도 탱탱해지시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 칡에 그렇게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연령대별 피부 관리에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피부 각질 탈락 주기는 일반적으로 28일입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질 탈락 주기가 길어집니다. 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28일 만에 거의
자연 각질이 탈락이 되지만 네네. 나이가 40대 이후가 되면 각질이 잘 탈락되지 않고 한 40일 정도 돼야 자연 각질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네네. 주 1회 정도 각질 제거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네네. 또 본인의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이신지 알고 화장품을 적절히 맞게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하는 게 네.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갱년기의 피부 관리 시 주의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갱년기가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감정 컨트롤도 안 되시고 네네. 피부도 나랑 그 상관없이 파래졌다가 붉어졌다가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시는 건데요. 이때는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지시고 네네. 약간 격앙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받으실 때 강한 테크닉보다는 그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릴렉스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관리 잘 하시고요. 갱년기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받고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TV 멘토링 톡톡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인생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열애장명원의 천세훈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언제나 든든한데요. 오늘도 네.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 토크 시간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아들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아들 문제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네, 지금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들 때문에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시죠? 예, 네. 저기 아들이 네. 태어나서 지금껏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네. 제가 장변을 갔었는데 네. 아들 이름에 문제가 있어서 네. 애가 많이 아프다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애 때문에 와이프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아들이 한 번 입원하면 막 한 달씩 입원하는데 뭐 네. 이래저래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 그러면 그럼 어떤 이름으로 개명하면 좋을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실 그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우리 지금 아들 그 사주를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저기 불러주시겠습니까? 2006년 네. 5월 14일생이고요. 네. 예,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요. 예. 지금 우리 그 아들 사주를 보니까 예. 사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우리 이름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타고날 때 누구나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나죠. 생년월일시를 이제 우리가 불러주면 그게 맞는 그 8글자, 말 그대로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사주 팔자는 말 그대로 내 몸에다 비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이 있다면 이 몸 위에 걸쳐지는 옷이 항상 있겠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름은 말 그대로 그 우리 몸에 걸쳐지는 이제 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이 좀 편안하고 활동력도 좋고 활동력이 좋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고 네.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름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요. 네. 그 사주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 좀 큰 애들도 있고 또 사주에 따라서 이름이 크게 또 좌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아들 같은 사주는 5월에 그 흑기운을 타고났어요. 근데 그 5월의 흑기운이라는 게 사실 흑이라는 쓰임은 말 그대로 굉장히 그 논답에 있는 그 3, 4월의 그 흑이 가장 그 우리가 쓰기가 좋은 흑입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 우리 아들내미 사주는 그 5월의 흑인데다가 굉장히 그 열기가 많은 흑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어떤 글자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 모래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을 해서. 그래서 정말 사막에 있는 그런 바람처럼, 사막에 있는 그런 흙들처럼 굉장히 지금 날리는 어떤 그런 흙의 이제 비유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호흡기 쪽에 굉장히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네. 맞나요? 기관지나 폐 이런 쪽에 얘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병원 신세를 좀 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일단 사주를 보면 우리가 이제 건강 문제 같은 거는 바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 흙먼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열기가 많은 조한 성격 때문에, 기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기관지 호흡에 관련된 기운이 사실 금기운입니다. 네. 근데 얘가 타고난 기운 속에서 금기운을 이 화기운이 지금 다 녹이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얘 네. 사주가. 네. 그 금기운이 녹아내린다는 얘기는 결론은 그 기관지 폐 쪽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네. 또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네. 그 또 이제 그 운에 따라서 얘가 어느 시기에 많이 아픈지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초년 운에 지금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얘가 굉장히 어린데, 제가 보면 11살까지는 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심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질 수 있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주가 있고 없는 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주이다 보니까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뭔가 사주 구성상 오행의 흐름이 조금 순조롭게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기운들이 다 이렇게 조화가 잘 된 애들 같으면은 사실 이름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몰린 기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기관지 폐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때는 이제 뭔가 그 기운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사실은 얘한테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좀 영향력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사실 이런 애들은 더 병이 좀 깊어질 수도 있죠. 결국은 스트레스는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 이게 불이 많아서 얘가 지금 계속 금기운을 녹아내리게끔 하고 있는 사주이다 보니까 네, 특히 네. 이제 이런 애들은 무조건 놀게 해줘야 돼요. 아, 네. 가장 좋은 자유롭게. 방법은 이름도 이름이지만 네, 저 네, 시골 네. 같은 데 가서 그냥 네. 그 소 방목하듯이 네, 네, 이렇게 네. 풀어놓고 그냥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크면 좀 낫고요. 그래서 이런 애는 초년 운에는 조금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같이 살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이 네. 대도시 속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요즘 애들 살아가는 방식이 얘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 같은 경우 금수 기운을 조금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 기운을 좀 보충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 화기운을 좀 시켜주는 물 기운에 관련된 글자들을 써주면 얘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한글 자음들 중에서 시옷이라든가 네. 시옷이라든가 뭐 치읓 이런 글자가 들은 자음들이 좋고요. 아니면 미음이라든가 비읍이라든가 그죠? 이런 자음이 들어가는 글자가 첫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다 이제 이런 금수에 관련된 글자들이고, 사실 한 글자보다는 한자에 관련된 오행이 사실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질 때 보통 한자로 많이 짓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의 그 어원을 우리가 이게 따져 들어가 보면 네. 금기운이다, 뭐 수기운이다, 화기운이다, 이 오행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를 고를 때 그 금기운이라든가 수기운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오행을 골라서 써주면 좋은데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민서라든가 뭐 준서라든가 네. 뭐 명준이라든가 뭐 네네. 민준이라든가 네. 뭐 정민이라든가 네. 이런 글자들이 조금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그 한자의 오행을 이제 물론 같은 민자라 해도 그 오행에 따라서 다 한자에 따라서 사실 오행이 다 틀립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금기운이나 수기운에 관련된 글자들을 써주면서 아까 그 한글에 해당되는 그 시옷, 치읓, 치읓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주면 얘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명학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기의 학문이다 보니까 소리로서 계속 그 어떤 기를 발생시키는 그 기운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사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고 있으면 네.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래 있다 보면 금방 시원해지는 걸 느끼죠. 그것처럼 이 네네. 성명학도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또 듣다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얘같이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좀 부족한 애들은 들으면서 그 기운을 자꾸 보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개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요. 뭐 좋은 기운 더 얹어서 그렇죠. 좋은 이름으로 네, 다시 뭐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고민 상담 전화 ARS 아래 번호로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그 아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들이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아들 생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 네. 97년 2월 24일 네. 음력이고요. 네. 오전 8시요. 오전 8시요. 네. 네. 오늘 어떤 게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아들을 연예인 진출시키면 어떻겠냐고 제가 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이 혹시 그런 쪽으로 끼가 있는지 알고 네. 싶고, 네. 또 아니면 문과, 이과 이제 네. 적성을 좀 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아, 예, 그런 거 좀 이제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제가 이 사주를 봐도 지금 우리 아들내미 사주가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게 눈에 지금 선하게 보이는데 네. 네, 좀 기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으셨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가 중3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얘가 내년부터 사실 운은 굉장히 좋으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좋아서 네. 그리고 이제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운들이 좀 있어야지 이제 그쪽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사실 그 바탕은 되는 애는 맞아요. 음. 그리고 운도 사실 내년부터 한 4, 5년 정도는 굉장히 좋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4,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약간 그 전체적인 대운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당장 4, 5년이라는 어떤 세운을 떠나서 대운이라는 건 더 큰 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네네. 하나의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운들이 얘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 5년 뒤를 생각했을 때 네네. 그래서 연예인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여곡절도 많고 인기가 네.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인기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금 학창기 시절에 사실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사실 얘가 운이 굉장히 사실은 좋아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이 좋은 운을 이제 만약 그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가다가 네. 나중에 운이 조금 내려가는 세태위에 갔을 때는 네. 그 절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라는 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래 얘가 또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주는 사실 좀 그 기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운이 들어왔을 때, 네. 잘 들어왔을 때 사실 공부를 해주면 사실은 좋거든요. 아, 그래서 뭐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사실 지금 이 과정인데, 네. 이걸 이제 이 좋은 기운을 연예인 생활로 하면서 그걸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얘가 공부하고 싶을 때, 정말 공부가 필요해서 공부가 하고 싶을 때, 다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니가 물론 결정하실 분이시겠지만은 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은 네. 일단은 공부를 조금 시키고 아. 왜냐하면 얘 사주가 20대 후반에 가서도 네. 한번 이런 운이 다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공부는 해줘야지만 네. 항상 그 베이스가 잘 돼 있어줘야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좋은 시기를 그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네네. 아니 그 대운 자체가 전부 다 뭐 평생 운이 좋게 간다면 사실 연예인 생활을 제가 확실히 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세태기가 있고
조금 그 운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이 애한테도 조금 절망감도 들 수 있고 또 연예인 생활하다가 우리가 그 극단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우울증 같은 거 앓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래서 음. 저 같으면 이제 그 공부를 계속 시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문과적성이냐 이과적성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드러나는 성향은 얘가 굉장히 이과 성향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잠재되어 있는 성향은 문과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음. 그리고 그런가요? 우리가 네. 초년을 지나서 우리가 중년이 됐어야지 비로소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기운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에 갔을 때는 사실 중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얘는 그 문과 쪽 성향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는 게 나중에 아. 얘가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시기에 있어서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대학을 가더라도 약간 예사주가 지금 굉장히 그 협상을 잘하는 사주예요. 아,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협상, 계약 이런 거에 대한 그 소질이 굉장히 많은 애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대학을 가도 사회과학 쪽 분야라든가 뭐 예. 경제 경영 이런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제 경영 이런 쪽을 가르쳐서 제 생각에는 네. 네네. 그 연예인들을 다루는 그 기획사를 운영하는 게 경영을 하는 게 아. 얘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연기자라는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어떤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얘가 끼는 있는데 네.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끼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평생 연기자로 사는 어떤 그런 끼보다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을 하는 쪽이 얘한테는 훨씬 더 얘 소질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예. 얘 사주에 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예. 그 풀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예. 이 시기는 공부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네. 그 대학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 그래요? 지금 아까 제가 4, 5년 뒤에 운이 굉장히 좋다고 했죠, 그죠? 아, 네. 그래서 대학은 생각보다 잘 갈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좋은 시기, 좋은 흐름에 맞게 진로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담 전화 아래 번호로 계속 받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딸하고 남편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따님과 남편 문제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천세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아빠하고 아까 예, 따님 저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생일부터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제 네. 딸은요. 네, 86년 6월 네. 18일 네, 아침 6시이고요. 네, 예, 남편은 61년 네. 2월 19일 네.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 네. 네. 예,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민거리들? 예, 제 딸이 얼마 전에 네.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 네. 네. 예, 원래 얘 직장운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네. 또 얘가 직장을 들어가면 네. 오래 못 견디고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아. 나오고, 그래서 네. 도대체 얘한테는 어떤 일이 좋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아, 지금 한창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될 나이는 맞네요. 예. 근데 우리 따님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직장 운은 좀 별로 안 맞으실 것 같으세요. 제 딸이요. 네. 직장을 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따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사교성이 좋고 또 기본적인 머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네. 그 올해 얼마나 이렇게 버티느냐가 참 중요한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 네. 직장 생활 좋아하는 사람 없죠. 네, 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네. 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 견뎌내고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직장운이 좀 튼튼했을 때 얘기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이 좀 안 맞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자기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 지금 내가 이 사주를 보니까 그 사주 속에 그 목기운이 굉장히 많은 애입니다. 물론 타고난 기운은 흙기운을 타고났지만 사주 속에 이게 나무의 기운이 너무 많은 걸로 봐서는 또 인수도화라는 글자도 있고 해서 보니까 얘가
이 의류 쪽이라든가 옷 입는 이런 센스라든가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옷을 참 좋아하는 애 같은데. 아, 예. 그런 감각은 네. 제 눈에 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어설프게 자꾸 직장을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직장 운이 안 좋을 때는 뭐 단순히 그 운이 지나가면 또 좋아지는 운 같으면은 뭐 조금 참았다가 다음 해에 들어가도 될 수 있는데 네. 얘는 그런 운이 아니라 네. 직장 자체가 얘하고는 좀 안 맞는 애입니다. 네, 그래서 직장이 무서운 애고요. 직장이 내가 이게 감당이 좀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무섭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 네. 제가 봤을 때 직장보다는 네. 자기 일을 하는 게 얘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애고요. 네. 그리고 또 내 사주 속에 네. 관운이나 직장운은 없지만은 재운은 또 괜찮은 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돈을 벌게 하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이제 뭐 직장에서 버는 돈이 아니라 네. 내 장사, 내 사업을 해서 버는 쪽이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어떤 쪽에 뭐 사업을 시키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의류 쪽으로 얘가 굉장히 아, 관심도 예, 예. 많고 끼도 많아서 음. 요즘 그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거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아빠 사주를 이렇게 봐도요. 네. 지금 혹시 아빠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아, 남편은 네. 지금 저하고 같이 화로구이집을 같이 경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네.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힘들어도 제가 네. 그냥 계속 끌고 가야 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부인이랑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아빠 사주를 봤을 때는 그 운이 좀 돈 벌 수 있는 운이 30대 초반에 벌써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세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빠가 그 화로구이집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아빠 운으로만 본다면 지금 장사가 사실 좀 덜 되는 게 맞죠. 예, 안 돼요.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봐야지는데, 네. 그거는 일단 지금 부인이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죠? 네. 부인이 혼자 운영을 하시고, 예. 오히려 이 지금 아빠 사주랑 지금 딸 사주랑 좀 네. 비슷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도 옷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멋쟁이 같으신데. 예, 맞아요. 딸하고 아. 아빠가 고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 사주에도 이 네. 목 기운이 굉장히 많아서 그 옷 입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인수도화라는 게 이제 옷 입는 어떤 그런 감각을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디 나가시면 이제 허우대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옷을 또 잘 차려입으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죠. 그렇죠. 예, 그런 기운들이 좋으시니까 네. 오히려 아빠는 지금 그 돈 벌 운이 조금 지나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따님하고 손을 잡고 그죠? 같이 그런 쇼핑몰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 네, 지금 아빠하고 따님 딸하고. 운으로 보자면 내년 운부터 돈 벌 운이 사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는 좀 뒤에서 좀 봐주시고 네. 따님은 좀 요즘 젊은 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잘 네. 만지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조금 하업하셔갖고 네. 사업을 해보시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런가요? 예,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내가 맞아요. 마음에 드는 일을 했을 때 능률도 오르는 거고 사실 돈도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두 분 지금 아빠랑 그 따님 사주가 네, 그런 재밌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실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류 쪽으로 한번 네. 사업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게 부녀지간이지만 이게 합이 들어 있어서 마음도 되게 잘 맞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아버지와 따님이 참 합이 잘 맞아서 좋은 네. 궁합이라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같이 하면서 또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서로 맞는 일을 해야지. 네. 네. 돈이 일단 들어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네.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과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ARS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TV 멘토링 톡톡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무언가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열렬히 갈망해야 하며 길 앞에 나타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레스 브라운의 명언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TV 멘토링 톡톡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기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